전형별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저희가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경쟁률입니다. 전체 경쟁률은 한 5.43대 1 정도 되고요. 추가 합격률은 14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합격률 145란 의미는 예를 들어 어떤 학과에 100명을 선발한다면 100 더하기 145 해서 245등까지 작년에 들어왔다,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그 학과별 경쟁률과 추가 합격률이 나오는데요. 파란색 그래프가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5대 1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합격률은 뭐 낮은 학과도 있고 높은 학과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학생분들이.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추가 합격률에 어떤 경향성은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학생들의 어떤 경쟁률이나 이것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가 오른쪽 하단입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조금 낮죠. 4.1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합격률은 200이죠. 그러면 3대 1 플러스 2 해가 200 해가지고 3대 1까지는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조금 평균 경쟁률보다 낮고 추가 합격률이 높았다는 경우는 작년에 뒤쪽까지도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작년에 학과별 그 합격생의 최종 합격생의 그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입니다. 상단의 기계 시스템 디자인공학과 같은 경우 2.2 평균입니다. 쭉 해서 2점대 전체 그 교과 등급 평균이 2.10입니다. 저희가 그 경쟁대학 예를 들어서 경쟁대학이라든지 수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 운영 대학 중에서도 그 내신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그 겁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각보다는 조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개 합 7등급인데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몇 %까지 이제 최저 기준을 맞추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작년 기준으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 모집단 같은 경우는 90% 학생이 합격을 그 최저 기준을 맞췄고요.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89%. 그러니까 대다수가 최저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대부분 내신 성적 싸움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컴퓨터공학과는 1.84 내신 등급, 그리고 화공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1.69 등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수험생의 변화가 크게 차이는 없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의대 그리고 첨단학과, 증원 이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모든 대학들이 작년 성적보다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과 충원 결과입니다. 경쟁률은 아까와 비교해서 많이 높아졌죠. 평균 경쟁률이 약 16대 1 정도 되고요. 추가 합격률은 아까보다 많이 낮아졌죠. 55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만으로 그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학교의 복수 합격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도망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률이 많이 도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교과 전형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추가 합격률에서 많이 돌진 않는다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쭉 보시면 상단이 기계 쪽의 공과 계열 학과들이 평균 경쟁률보다 낮은 한 10대 1 정도 되고요. 아래쪽 왼쪽 아래쪽 보시면 컴퓨터, 화공생명, 환경공학, 식품, 정밀화학 여기가 굉장히 저희가 경쟁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화학과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쪽에 그 진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는 좀 경쟁률이 높다. 이것은 예년과 똑같이 매년 이루어진 양상이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내신 성적이죠. 궁금해하시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등급 합격생의 평균 내신 등급이 한 3점대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그 교과 전형에서는 2.10이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3점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을 특별히 보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학과의 그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합격생의 평균 내신 등급이고요. 회색 막대 그래프 오른쪽에 쓰여 있는 숫자, 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6.8등급, 뭐 기계 자동차공학과는 7.2등급 쭉 있는데요. 평균 내신 등급 파란색 막대 그래프의 3.18대 1에서 뒤쪽 회색 그래프의 6.8, 7.2, 6.6 여기가 그 학생들의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작년에 6.8도 들어왔고 7.7도 들어왔다. 그러면 나도 할만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학생들은 아마도 특목고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랄까 평균이 3.0이고 보통은 이제 합격한 학생이 3점대 중반이 많이 합격하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조금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비교과 활동이 좋다거나 아니면 여러 그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많이 이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뭐 4점대 중반이나 5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들어왔고 심지어는 이쪽 뒤에 보이시는 6등급 학생들도 들어왔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시 논술 전형 경쟁률 충원입니다. 논술 전형은 저희가 경쟁률이 약 50대 1 정도 돼요, 작년에. 그리고 학과별에 따라 조금 다르죠. 컴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94대 1 정도 됐고요. 추가 합격률은 또 많이 내려갔죠. 네. 논술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논술 전형에 합격하면 많이 그러니까 합격 등록을 하는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저희가 파격적으로 수시 논술 전형에 그 ST 자유전공 학부라고 해서 완전 무전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술 전형을 응시해서 합격만 하면 어느 학과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의 양상이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합니다. 이 경쟁률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막 궁금해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한 그런 전형은 학생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많이 지원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무전공, 완전 무전공인 그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이 또 많이 모이지 않을까 저희는 양쪽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논술 성적을 보시자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작년에 그 논술 전형 학생들의 합격자의 내신 등급인데요. 대략 한 4등급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점수는 쭉 오른쪽에 그 92, 9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평균 점수가 89점입니다.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합격생의 논술 점수가 89점입니다. 89점? 100점 만점에 89점이면 굉장히 저희가 수리 논술을 보는데 수학을 잘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국립대학으로서 어떤 논술 시험 출제를 조금 더 학생들이 어떤 사교육 도움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평이하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 무전공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학과를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실기 전형입니다. 경쟁률은 약 한 17대 1 정도 되고요. 추가 합격률은 아까보다 더 낮아졌죠.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미대에 해당이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학과, 도예, 조형예술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요. 1단계에서 저희가 내신 성적으로 10배수를 자르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실기 점수만으로 그 합격생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합격을 하면은 이탈하지 않고 거의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자료는 오른쪽 하단에 그렇다면 내가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주어질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회색 막대 그래프 작년에 그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2.5등급까지가 10배수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2.9배수까지, 그러니까 2.9등급까지 실기를 볼 수 있었고 조형예술학과는 4.4까지 실기를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형예술학과에 4.4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그 다음부터는 2단계에서는 내가 4등급으로 들어왔건 1등급으로 들어왔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실기 점수만으로 합격자를 선별합니다. 정시 수능 전형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가나다군으로 분포를 해서 이제 가나다군 중에 가나군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 한 4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올해는 또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다군으로 저희도 몇 개 학과들을 몰아놨기 때문에 아마 이 평균 경쟁률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쭉 보시면 학과별 경쟁률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요. 정시 같은 경우는 경쟁률의 그 입결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눈치 작전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쟁률 양상을 한번 보시고 학생들이 본인의 점수에 맞게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학과별 저희가 수능 100분위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가 학과별 작년에 국어, 수학, 탐구를 산술적으로 100분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학생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어디가의 자료는 뭐 총점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학생들 조금 더 알기 쉽게 우리 어머니나 아니면 수험생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100분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합격생의 그 평균 평균 100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보시면 요또 이제 학과별 이 그 100분위의 뭐랄까 숫자가 소위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과를 선호하는 그 기준이 또 된다라고도 이해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도 정시에 또 실기고사를 봅니다. 디자인학과 그리고 이제 뭐 조형대학들이 보고 있고요. 스포츠과학과도 저희가 실기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저희가 그 영어 평균이 2.56 그리고 100분위 평균이 약 86%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쭉 이제 그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입학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파일로 업로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